양자 컴퓨터가 본격 상용화되면 비트코인 최대 780만 개가 한순간에 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체 유통량의 최대 37%예요. 근데 XRP는 어떨까요? 불과 0.03%.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건지 오늘 코인데스크가 공개한 분석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단순 기술 얘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관이라면은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전체 유통량의 37%가 뚫리는 코인을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0.03%만 뚫리는 코인을 매수하실 겁니까?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뭔지부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자물쇠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방식이죠. 비밀번호 맞을 때까지 하나씩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요? 모든 자물쇠를 동시에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수천 년, 수만 년 걸리는 계산을 갖다가 양자 컴퓨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구글이나 IBM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 사회가 돼가면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을까요? 암호화폐는 이름 그대로 암호로 보호되는 자산이죠. 내 코인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프라이빗 키, 쉽게 말씀드려서 내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코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공개키라는 네트워크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공개키는 비밀번호 자체는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컴퓨터로 이 힌트를 가지고 비밀번호 알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니까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얘기를 드려볼까요?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 지금 공개키가 직접 노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230만 개에서 최대 780만 개로 추산된다라고 해요.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최소 11%, 많게는 3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10개 중에 최소 1개, 많으면 3, 4개 정도는 양자 컴퓨터 앞에서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안전한 주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비트코인은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개키가 잠깐 어쩔 수 없이 노출됩니다. 아무리 빨리 옮겨도 그 짧은 순간이 존재하는 거고 양자 컴퓨터 연산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바로 그 틈새를 노려서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려고 옮기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구조라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설계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변화가 굉장히 느린 체인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합의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요. 코어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XRP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XRP를 봤더니 공개키가 노출된 XRP는 약 2100만 개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율이겠죠. 전체 XRP 유통량 대비했을 때 0.03%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최대 37%인 거랑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1000배 이상 나는 상황이죠. 이 숫자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XRP는 양자 공격에 노출된 자산 자체가 극히 적다라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리플을 냈죠. 여기서는 자금을 다른 주소로 옮기지 않고도 계정의 서명키만 교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안전하게 만들려면 돈을 새로운 주소로 옮겨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취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XRP는 그냥 자물쇠만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금고를 통째로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트는 양자 위협 앞에서 취약한 자산 비율이 높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반면에 XRP는 취약한 자산 비율이 극히 낮고요. 위험이 생겨도 자금 이동 없이 키 교체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체인의 설계 구조에서 오는 차이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직접 위협할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기관들은 반드시 보안 구조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이 수천억, 수조 단위 자산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위험이라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 뉴스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어떤 체인이 더 안전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된다는 거고 그때마다 이 데이터가 다시 소환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37%, XRP는 0.03%. 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보안 아키텍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리플 XRP처럼 양자 대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체인이 선택지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물론 가격까지는 이거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겠지만요. 기관자금 유입의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서 단순한 기술 뉴스 정도가 아니라 XRP의 중장기 가치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구조적인 팩터로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이런 보안 구조 차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전체 합의가 필요한데 그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엄청난 과정인 거고, 반면에 XRP는 이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 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양자 위협에 노출될 자산이 최대 37%고요. 해결 과정 자체도 취약합니다. XRP는 노출 비율이 0.03%고요. 키 교체만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기관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팅 말고 지금 당장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과연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통해서 반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선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으로서 몰빵에 가까운 매매, 이런 것들은 목표 구간까지 왔는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눈치 보기 매매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 안내드렸던 오브스 코인,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코인의 성향이었죠. 순간적인 단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해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 또 수익 실현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다면 흐름이 좋더라도 무리하게 다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순간적으로 상승해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저점까지 내려올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매수해서 또 다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브스 코인으로 익절까지 완료했고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힘이 살아는 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시점에서 차라리 진입을 안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리는 눌림목 구간들을 활용해서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 굳이 내가 스스로 조급한 마음에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불안할 바에야 차라리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나은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까지 기다리는 이런 매매 습관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 정보방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말씀해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